안녕하세요. PN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E 마킹을 잘못하면 정말 퇴출되는지 무섭죠.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사람들 안 믿어요. 정말 퇴출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실 텐데 유럽위원회에 이 자료들이 다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팩트니까 유심히 좀 보시고요. 제발 엉뚱한 짓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야 안 뜨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 잘못해가지고 퇴출된 거를 누가 홍보를 하겠어요? 숨기지. 그죠? 그건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유럽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범죄자들 자기 이마에다가 써놓고 다니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가야 알 수 있어요? 경찰에서 검색을 해보든가 아니 언론 막 검색을 해도 뭐 이름 같은 것도 안 밝혀지고 그런 경우들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어느 회사가 이렇게 퇴출됐다라고 명확하게 이게 자료를 보려면 정확한 루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게 사망사고 기계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고가 나면 시험소가 책임집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책임은 뭐다? 기계 제조사가 져야 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유럽위원회가 자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자료 요청을 하면은 이 자료 요청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뭔가 이건 어떻게 되냐, 저건 어떻게 되냐, 영어로 막 물어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험소가요, 이런 대응을 잘하는 시험소를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어떤 시험소를 골라야 되느냐? 기술력이 좋은 회사,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이 뛰어난 회사. 네. 사후 수습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업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고가 나더라도 그게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짜 믿을 수 있는 기업, 실력 있는 기업에 맡기셔야 돼요. 뒤에 수습해봐야 여러분들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자기 선언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기계나 기기로 인한 사고 있죠. 이게 결함 때문이 아니라 작업자 실수, 유지보수 잘못하면, 부실한 유지보수, 그 다음에 전원의 불안정, 이런 것들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 다 포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 아니, 너네 사용자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유지보수 잘못한 거 아니냐? 전원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기계 제조사는 절대 못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격대로 일단 잘 만들고 사고가 나면은 전문가들에게 이거를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선을 해도 무방한데요. 이 정도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에 이거 되는 사람 몇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열 손가락도 안 될걸요. 아주 아주 희박할걸요. 예, 그 사람 연봉 몇 억 주고 있으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기업에 그냥 맡기세요. 예.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유럽의 경우에 유럽 기관에서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회원국이 있죠. 그 회원국 산하의 그 각종 그 국가 기관들이 감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이제 감독을 하는데 어떤 설비에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기계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를 찾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기술 문서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회사 연락이 오겠죠. 회사로. 연락이 오면은 그 자료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안전장치가 있는 걸로 딱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노동부에서는 저 기계는 잘 만들었는데 너네들 혹시 뜯어놓고 썼니? 이렇게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뜯어놓고 썼을 리가 있습니까? 그 회사가. 그러면 자기들이 벌금 내고 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뜯어놓지 않았고 애초에 이렇게 안전장치가 없었어. 그 기술 문서에는 그거 허위로 작성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자, 이제부터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도면뿐만 아니고 매뉴얼뿐만 아니고 사진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장비 납품하기 전에 안전장치 사진으로 찍는 회사가 누가 있어요? 없지. 시험 기관들은 찍어요, 그거를. 그 시험 기관들 제대로 하는 데서, 아, 봐라, 이렇게 안전장치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이거는 확인한 거다. 이렇게 딱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증빙 자료가 없으면 사고가 안 났다 하더라도요, 절차를 거쳐서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걸리면 되죠. 그런데 통관을 할 때요, DOC 그냥 허위로 만든 서류를 가지고 통관은 가능한데 가동 승인 절차가 있어요. 가동 승인 절차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안전보건공단 같은 곳에서 와가지고 가동 승인을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잠깐만 이거 안전장치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네, 바로 피해 보상을 해야 돼요. 가동 승인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안 걸릴 수가 없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법적인 논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고요. 잘못하면은 수억의 그 손해배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기계 쪽에 인증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실상 기술계의 변호사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나가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 없게끔 기술적으로 탄탄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성적서를 발행을 하고 수출을 도와드리고,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딱 철저하게 제조사 편에 서가지고 디펜스를 해주면서 유럽위원회랑 맞짱 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사고로 기계 제조사가 책임을 진 사례가 꽤 많아요. 지금 요거 제가 회사 이름은 얘기는 안 했고요. 롤러기 있죠. 롤러기에 작업자가 이제 손가락에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손가락이 골절상이 생겼습니다. 골절상이 꺾이는 게 아니고 아마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 이제 이 롤러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손가락에 말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에 라이트 커튼이든 뭐든 커버든 뭔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 문서를 봤더니 이게 없는 걸로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롤러기를 만든 A사는 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만약에 이게 벨기에였으면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벌금이 적으니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골절에 대해서 6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사망이면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 끼어 들어갔으면. 그래서 머리가 우르르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감당 못 합니다. 사망사고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이에요. 그거와 별도로 또 뭐가 있냐? 유럽 시장에서 관련 제품 전수 해소됐어요. 영구 퇴출입니다. 영구 퇴출.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죠? 아, 우리 회사는 그냥 한 대만 팔 거예요. 한 대만 팔아도요, 요거 감당 못 하십니다. 이거 인증비보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가요. 보험에 들면 되지 않을까요? 네, 보험에 들면 상관이 없는데, 이 보험사 규약 중에 이 조건이 있어요. 제품이 유럽의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보험회사에서도 이 보험을 들어줘요. 근데 C 기준을 위반하죠. 이거는 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여기에 해당이 돼서요, 보험 약관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은 배상 못 받아요. 벌금이 끝이 아니에요. 민사소송이 남아있죠. 민사소송. 그러면은 이제 제조사나 상해를 입은 노동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유럽 현지 판매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그럼 유럽 현지 판매 대리인은 다시 어디다 소송을 한다? 한국의 제조사에 소송을 걸어요. 심각해지죠. 또 뭐 없습니까? 네, 이거 제가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고 실제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납품업체로부터의 민사소송 이외에 공개 입찰 제외됩니다. 위반 사항이 유럽 전역에 공개됩니다. 유럽 전역에 그 영업에 타격을 받게 돼요. 기존 납품 설비도 모두 철수해야 됩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자, 이제 꼼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모델명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전부 다 추적이 돼요.
예. 회사 이름 바꾼다고 해서 뭐 에이전시를 바꾼다, 이게 어느 일정 부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공장도 이전한다, 뭐 일정 부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델명도 바꾸고 뭐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추적이 되잖아요. 예, 추적이 된다고 유럽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추적이 되고 이게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민사소송에다가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고가 났을 때도 아작을 냈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또 꼼수를 써가지고 또 판매를 해. 이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10년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위험한 기계는 15년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책임 더 이상 안 져줘도 돼요. 그 기계에서 사망 사고가 나도 야 우리는 10년 동안 기술 문서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 문서 보관 기준이 10년, 15년이거든요. 기술 문서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문제 없이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10년 동안 사고가 안 났다는 얘기는 문제 없다라고 봐야죠. 그 뒤로 뭐 여러 그 사용자가 개조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오랫동안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15년 동안은 어쨌든 기술 문서를 보관하고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퇴출 정보는 공개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4년에서 2020년까지 네, 경고 및 퇴출 처분 받은 기계류가 총 322종이에요. 꽤 많죠? 한국도 2개사가 퇴출됐어요. 어떤 위험 요소 때문에 퇴출되느냐? 뭐 상해, 뭐 일반적인 상해, 절단, 파편, 화상, 감전, 화재, 실명. 거의 모든 상해가 망라돼 있어요. 예. 그래서 CE마킹 기술 서비스는 지뢰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다 지뢰를 찾아가지고 이런 위험 요소들이 뭐 이걸 갖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안전장치로 보호하고 문서나 이런 걸로 해서 방어 논리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기술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대로 CE마킹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엔지니어 수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기계류에 대한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뭐 EMC면 EMC, 그 다음에 LVD면 LVD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를 고를 때요. 엔지니어 수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엔지니어 수가 많다는 얘기는 경험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고 시스템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1인 기업들에다가는 의뢰하지 마시고요. 엔지니어 많은 회사들에다 고르시고요. 10명 정도면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기계류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네. 가격도 좀 고려하시고요. 그럼 10명 정도 되는 회사가 뭐 엔지니어 수가 10명 정도 되는 회사가 어딘가요? 하면은 뭐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